는요 다음 주에 좀 드릴게요. 뒤에 엑셀 정리를 좀 못해서 주말에 제가 성적은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제 시험지 나눠드리면 원래는 다 나눠드렸는데 혹시나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나눠드린 다음 여러분 뭐 사진 찍으시면 되지, 찍으신 다음에 다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드릴게요. 죄송해요. 자, 우리 어디 보실 거냐면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볼게요. 339페이지 보실까요? 헤도닉 임금 함수 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이 뭐냐면 헤도닉 임금 함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발생했는가 보면은 아니 임금이 다 똑같은 게 아닌 거죠. 임금이 차이가 발생한다고요.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데 왜 발생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위험한 그리고 3D 환경에 종사하게 되면 임금을 더 주지 않으면 사람들을 더 이렇게 불러들이기가 힘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헤도닉 임금 이렇게 볼 건데요. 자, 우선 교재 내용을 한번 보시면 339페이지 보면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었던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환경이 위험한 환경이 있고 안전한 환경 두 가지만 있는 걸로 했는데 거기에 의의를 볼까요? 아니 직업의 종류가 딱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위험의 정도가 약간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상당할 확률 이렇게 감안을 해서 여기다가 표현을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지난 모형에서는 위험당할 확률이 0이거나 또는 사고날 확률이 1인 경우 요 두 개인 경우만 했거든요. 그래서 너 안전한 환경에서 위험한 환경으로 가면 너 얼마나 돈을 더 줘야 일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좀 그걸 좀 확대해 가지고요. 부상당할 확률이 그냥 이렇게 스펙트럼 같이 P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확장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 자체에서 한 3명의 근로자, 3개의 직장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먼저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 볼게요. 근로자 성향 측면에서 볼 건데 이렇게요. 자, 거기 볼까요? 다양한 성향을 지닌 근로자의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에 우리가 위험에 대한 태도가 반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번 볼게요. 위험을 기피하는 정도의 차이를 고려한 무차별 곡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보면은 수평축에다 뭘 얘기했냐면 위험이 상해당할 확률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가는 임금 이렇게 놨어요. 여기가 위험이야. 그리고 수직축은 임금 이렇게 놓으려고 합니다. 우선 무차별곡선은 얘가 비재화고 쓰레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쓰레기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0과 1 이렇게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사고 당할 확률이 아예 빵일 때랑 1일 때랑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좀 완만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사고 당할 위험할 확률인데 임금을 조금 덜 줘도 되니까 기울기가 저렇게 가파를수록 위험을 되게 기피하는 사람이고요. 완만할수록 위험을 기피하는 정도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더 나가서는 이게 수평이면은 이거는 위험에 중립적인 사람이고 우하향하면 위험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거를요 이번 시간에 조금 확장을 해 가지고 거의 책에 있는 것처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위험의 정도랑 임금 이렇게 있을 때요. 거기 보시면 3명이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B는 중간쯤 해당하는 거니까 극단적인 두 사람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각각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요게 기울기예요. 기울기에 반영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이
어느 정도 상승해야지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당신은 감내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걸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세 명의 무차별 곡선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요. 여기 임금 P 책에서는 이제 한꺼번에 그렸는데 A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반적으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가파른 기울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고요. C와 같은 그런 사람은 좀 무차별 곡선이 완만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른 성향이지 한꺼번에 살짝 체계는 그려가지고 세 개의 다른 사람 무차별 곡선은 당연히 교차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교차됐다는 것은 똑같은 사람에 대한 효용 수준을 A, B, C로 한 게 아니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세 명을 거기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로 그리면 A, C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사람은 무차별 곡선 C라고 보시고 요 사람은 무차별 곡선 A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가파른 무차별 곡선을 지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그림 바로 위에 설명이 있는 것처럼 위험에 대해서 가장 높은 유보 가격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위험이 한 단계 올라갈 때 기울기가 가팔라지니까 이렇게 많은 임금의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사람은 삼각형의 기울기가 좀 작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위험이 증가할 때 요게 쬐끔만 이렇게 줘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정도 두 개 그래프로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근로자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기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 이렇게 할까? 기업. 자, 기업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근로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정리만 해보면 근로자는 맥스 효용을 극대화하고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분석하기 좋게 하려고 효용 등효용 곡선, 그게 무차별 곡선이죠. 그래서 등효용 곡선을 통해서 약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오케이, 여기는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요걸 분석하기 위해서 등이윤 곡선 요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도 하나의 선택 변수, 어떤 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기업이 제공하는 어떤 위험한 환경이냐 그렇지 않은가 해서 매칭되는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의 개념 보시면 동일한 이윤을 달성하는 등이용 곡선이네. 그래서 관심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는 동네가 이윤은 똑같습니다. 이윤은 동일하게 달성하는데 거기 보시면 위험과 임금의 조합을 나타냅니다. 이렇게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등이윤 곡선을 따라 가지고요. 뭐 그 등이윤 곡선 상에 있는 거는 다 이윤이 똑같은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는데 거기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수평축이 위험한 환경이고 임금인데요. 기업 입장에서 임금을 많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이윤이 떨어져요. 그리고 위험한 환경을 만약에 줄이려고 그런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거기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요 우선 형태 자체는 우상향 하는데 우상향 할 때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이용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위험한 환경을 만약에 더 줄이려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 되는 거니까 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이 더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임금을 더 줄여줘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까? 얘는 임금의 이윤에는 마이너스고 얘는 이윤에는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까? 아예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윤에 영향을 주는 X축의 위험 임금.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플러스
관계가 되겠죠. 둘 다 이윤을 증가시키면 우하향 하는데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우상향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그거는 비용에 따라서 이제 볼록이냐 오목이냐 되는 건데 보통 저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선 곡선의 형태를 가만히 보시고 두 번째는요. 자, 그림 바로 밑에 볼게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향 한다라는 거. 요거 우상향 형태 잘 보시고 우상향. 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볼게요. P점에서는 파이 제로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등이윤선. 거기 보시면 P점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점 뭐 PP 겹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점인데 거기 보시면 거기보다 바로 밑에 있는 점이 되면 어떻게 해요? 위험한 정도는 똑같은데 근로자한테 주는 임금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파이 1. 자, 거기 보니까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 P1 이렇게 쓸까? P0. 아니, 이윤이 어디가 높은 거예요? 여기 보면 임금을 더 낮게 줘도 되니까 파이 1이 기업한테는 이윤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효용의 증가 방향은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죠. 그래서 효용의 증가 방향 이렇게 무차별 곡선에 나타내는 것처럼 기업의 이윤의 증가 방향은 이렇게 하방 아니면 여기 우측 이동하게 되면 위험의 증가 방향이지. 여기서 봤을 때는 우측, 밑에서 봤을 땐 하방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이윤의 증가 방향. 아이고, 자꾸 되네. 이윤의 증가 방향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도 써도 좋고요. 파이 제로보다 파이 1이 이윤이 더 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이해하겠네요. 그래서 근로자는 좌상방으로 가려고 그러고 기업은 우하방으로 자꾸 가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등이윤 곡선은 위쪽에 있을수록 이윤이 낮아진다. 나와 있는데 그림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해를 입을 확률이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임금을 낮췄을 때 기업한테는 비용 절감으로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봤을 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형태는 오목한 형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밑에 X축 아니면은 원점에서 보는 걸로 보세요. 자, 그러면 341페이지 나와 있는데 무차별 곡선은 당연히 여기서 보니까 이제 볼록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볼록한 형태가 되고 여기는 볼록한 형태인데 여기는 오목한 형태가 됩니다. 의미를 볼까요? 자, 화살표 거기 보시면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여기 살짝 볼게요. 여기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니까 위험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게 비용을 처음엔 조금만 낮춰줘도 되거든요. 조금만 줄여도 되는데 점차 위험을 한 단계 더 줄이는데 임금을 많이 이렇게 근로자에게 얘기하는 거지. 감내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엔 요만큼인데 그 다음에 크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정도 위험의 감소를 이렇게 감소시키는데 비용이 처음엔 별로 많이 들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하세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임금을 깎지는 않아도 되겠네요. 근데 점차 이쪽으로 갈수록 이게 안전한 정도 위험을 줄이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근로자들에게도 이만큼의 고통 분담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게 뒤집어 얘기하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목하다라는 얘기는 위험을 아니면 한 단위 줄이는데 감소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점차 많이 든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한계 수학이 체감한다. 그래서 한계 생산 수학이 체감한다. 요거를 의미하네요.
체감을 의미 이렇게요. 만약에 안전한 정도를 한 단위 증가시키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그냥 한계 수학 체감이 아니고 그냥 수학이 일정하면 이 우상향하는 직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얘기가 거기 화살표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P에서 Q로 점차 이동을 할 때 안전성을 약간 높이려는 그런 시도는 처음에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P점에서가 아니라 P점이 여기인데 여기 R점 이런 데에서는 위험을 한 단위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드네요. 지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파르게 변한다는 이 기울기 위험에 대한 태도 있는 것처럼 여기도 삼각형으로 생각해 가지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요만큼 삼각형이 이렇게 되고 여기는 삼각형이 가파르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뭐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제 기업이 한 세 가지 스타일의 기업이 있고 세 가지 스타일의 근로자가 있어서 서로 매칭되는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균형과 해독 임금 함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둘이 매칭돼서 자기한테 맞지 않는 사람이면은 직장도 그렇고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 만남 같은 경우도 아니면 빨리빨리 맞는 사람을 찾아 나서서 자꾸 이동을 하겠죠. 그러다 균형이 뭐야?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이 직장보다 더 나은 직장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것 같아. 그럼 그게 균형이지. 더 이상 이동할 요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 매칭으로 인한 균형 상태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해독 임금 함수라는 그거를 한번 볼게요. 임금 함수 이렇게요. 자, 의의를 볼까요? 일반적인 노동시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그냥 경제학에서 얘기할 땐 단순화시켜서 기업은 일자리가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기업 일자리 수, 근로자도 다 똑같아요. 동질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몇 명 있냐? 일자리가 몇 개 있냐? 근데 근로자는 10명 있는데 일자리가 8개야. 그럼 2명이 일자리 못 구했잖아. 실업이 발생했네.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동질적인 근로자와 일자리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서로 무작위로 매칭되고 익명성 뭐 그런 표현도 썼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보상적 격차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거랑 다른 게 보상적 환경이 다르네. 위험의 정도가 다르네. 그거에 따라서 위험에 따르는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되니까 거기 보시면 그냥 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질적입니다. 이질적인 근로자와 역시 마찬가지로 이질적인 기업입니다. 기업, 근로 환경.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저 위에는 뭘까요? 저 괜히 닫기 눌렀다가 망할 수도 있는데 뭘까? 시도해볼까 말까요? 스타트를 눌러볼까? 뭐 앞에 뭐 할까요? 망하면 몰라. 망하면 이거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안 되면 뭐 할까요? 스타트 할까? 셋업 할까? 클로즈 할까? 뭐 할까? 닫자고? 잘 닫혔네. 다행이네.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도 긴장 안 하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질적인 근로자와 이질적인 기업 요 매칭을 살펴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상적 격차 모형 이게 현실에 좀 더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아니 경제학에서는 저게 뭐야 너무 단순하잖아. 그치? 누가 뭐 거기서 끝나래. 경제 원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저걸 뼈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형을 조금 더 활용하면서 변화를 시키는 거지. 당연히 그냥 그거대로 그냥 다 적용되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화살표 볼까요? 위험의 정도가 다른 경우, 여기서 이질적이라는 것은 위험의 정도에 따른 차이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질적이라는 것은 위험에 대한 정도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근로자니까 태도고, 그리고 기업은 위험에 대한 환경을 제공하는 뭐 제공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 아무튼 그런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 결론이 그거야. 안전한 기업은 안전을 선호하는 근로자와 매칭이 되고요.
위험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은 위험 기피도가 낮은 근로자가 매칭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가 졸업을 하면 야, 이게 3D 환경 같이 좀 빡세고 막 위험하다는 게 뭐 사고 날 확률보다는 금융권 이런 데 가서 한번 일해보세요. 그럼 되게 빡세지. 그리고 저쪽에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저 반대편은 시장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고,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지면 회사에서 가만히 두겠어? 그냥 뭐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수익률 좋으면 대신 뭐 성과급 장치 많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신문 같은 데서 보면 증권사에서 일하는, 옛날에는 임원들만 공제했던 것 같은데 몇 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일반 사원이라도 이렇게 탁 이름이 나와. 세금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원인 경우에는 증권계에서의 뭐 사람들 뭐라고 하지? 롤 모델? 나도 저런, 그러니까 직급이 임원은 아닌데 뭐 소득이 뭐 엄청나게 많은 성과급 받게 되는 사람이 딱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소문이 나겠지. 야, 어느 증권사에 누가 뭐 얼마를 받았대. 뭐 이렇게 되면. 근데 대신 그 사람은 스트레스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지. 아유, 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번 다음에 빨리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은퇴할래.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지. 한 30대 후반에 은퇴해서 은행에 돈을 어떻게 넣고 뭐 배당과 등등 뭐 주식과 채권 막 사가지고 세계 여행 다니면서 그걸로 이렇게 그것도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면 그러다가 또 죽는 사람도 많이, 죽는 건 아니고 아픈 사람도 되게 많아요. 과로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그거에 대한 태도를 보는 거죠. 편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떼돈 버는 이런 거 없어요. 값싼데 맛있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냥 운이 좋게 로또 당첨되거나 비트코인 뭐 유산을 물려받거나 이런 거 외에는. 근데 그것도 뭐 약간 그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다 그러면 뭐 나중에 여러분들 직장을 고르시긴 해야 될 거예요. 아무튼 그겁니다. 별거 없어요. 자, 우선 등이은 곡선 한번 볼게요. 기업의 얘기죠. 기업 등이은 곡선. 등이은 곡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경우.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윤이 플러스다 그러면 신규 기업이 들어올 수 있잖아. 뭐 누구는 뭐 사업하거나 장사하거나 그거 막는 진입 장벽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 하려면 너도 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초과 이윤을 얻는 경우에는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빡세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윤이 마이너스야, 손실이야, 자신의 기회비용도 제대로 건지지 못해. 그러면 기업들이 좀 버티다가 나 손 털고 나갈래, 문 닫고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화살표 보시면 여러 가지 등이윤 곡선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윤이 제로일 때, 이렇게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 보면은 이윤이 제로다. 여기서 말하는 게 보통 초과 이윤이지. 그러니까 이거 남는 것도 없는데 왜 사업합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딴 데서 버는 것만큼은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기 이윤이 0보다 크면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게 되고, 이윤이 0보다 작으면 퇴출되는 거죠. 이러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특히 나중에 장기적으로 균형 상태에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이윤이 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등이윤선 막 하지 않고 이윤이 제로인 경우로 상정할 거고요. 자, 근데 기업마다 등이윤 곡선이 다릅니다. 자, 여기 등이윤 곡선의 형태 이걸 볼 건데, 자,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기업을 가지고 얘기해요. 거기 보시면 자, 기업 X 이렇게 있습니다. X라는 기업은 자, 상대적으로 위험 수준이 낮아요. 일의 업무 강도가 빡세지 않아. 어떻게 보면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 거야. 그냥 아침에 가서 막 그렇게 밤새서 뭘 하지 않고 약간 루틴화된 그런 일만 하고 뭐 그런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요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 기업, 그냥 뭐 딱딱딱 코딩하고 단순 반복되는 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고, Y는 중간이고요. Z 기업은 좀 약간 빡세요. 위험이 높아요. 위험이 높아. 이렇게 여기는 위험이 낮아.
낮아 이렇게 낮은 그런 기업이에요. Z라는 기업은 모르겠어요. 전투기 제작 기업인데 약간 실험적인 전투기 제작 이런 걸 해서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화학 실험하다 펑 터져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래서 잘못 비행기 막 이렇게 하다가 펑 터지고 뭐 그럴 수도 있나 봐요. 책에서는 뭐 그렇게 넣어놓긴 했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정도 보시고 네. 다음 페이지 보니까 기업이 X, Y, Z 이렇게 나와 있는데 X라는 기업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다가 미니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Z라는 기업은 이렇게 미니 그림 살짝 그려볼게요. 그래서 X라는 기업은 거기 제일 밑에 약간 있는 위험이 좀 낮은, 그러니까 여기가 수평축이 위험한 환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위험한 환경. 위험이 좀 낮은 그런 데 선택되는 거니까 미리 살짝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거기 있는 거죠. 여기에 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기업 X. 물론 이제 이거 세 개 다 하지는 않을 거고 앞에서 본 것처럼 이윤이 제로인 거를 나타내려고 해요. Z 기업은 약간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게 좀 가파른 거야. 이렇게 가파른 거야. 그래서 파이 Z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이거는 등이윤선이잖아. 이윤이 어디로 갈수록 이윤이 높아진다? 그러면 아래로 갈수록 이윤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윤의 증가 방향 이렇게 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윤이 제로인 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서 제로인 거 요것만 끄집어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이 쫙 분포가 되어 있는 거야. 분포가 되어 있을 때, 자, 우선 X라는 기업이 이렇게 쫙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할게요. 위험이 낮은, 여기다가 좀 다시 크게 그릴게요. 크게 그려볼게요.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X 기업 가져올게요. 여기 나와 있는 X 기업을 가져올게요. 이렇게 요거를 확대해서 봅시다. 돋보기를 가지고 확대를 했어요. 이 돋보기가 망했네요. 네,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다 그림을 좀 크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크게 그려봅시다. P, 여기가 위험에 대한 확률, 임금. 자, X는 지금 가능한 한 완만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색깔을 무슨 색깔 썼지? 검정 색깔로 그냥 했네요. 완만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파이 X.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볼게. 근로자가 이제 매칭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근로자가 요거 보면 저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파를수록 어떻게 됐다? 가파를수록 왼쪽 거 살짝 보시면 되겠지. 가파를수록 위험을 되게 싫어하는 근로자야. 아, 됐어. 나 그럼 위험한 거, 빡센 거,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도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100% 발휘해가지고 최고의 성과를 계속 이루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는데 힘들어. 보통 보면. 그래서 좀 모르겠어. 저 같은 경우에는 100% 다 해가지고 뭐 최고의 뭘 기록하는 것보다 그냥 한 80%만 써서 남는 것 좀 이렇게 버퍼 두고 좀 그런 것도 괜찮지 않아요. 너무 빡시게 막 이렇게 막 계획 짜가지고 일주일 동안 난 뭘 하고 졸업하기 전에 뭘 해야 되고 졸업한 다음에 그리고 계획 그렇게 짜도요. 계획대로 안 흘러가요. 보통. 몰라, 제 경험에 보면 계획한 대로 안 가. 그래서 뭐 맨날 저 그러잖아. 그 시험 문제도 미리미리 벌써 5월이네. 기말고사 대비해서 문제를 만들어 놔야지. 만들어 놔도요. 또 2학기 때도 수업하고 할 거면 또 할 일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냥 닥쳐서 그냥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뭐 하지? 그럼 노세요. 노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밖에 날씨 좋잖아. 이럴 땐 그냥 놀지. 아이고 벌써부터 제가 시험지도 하나 드렸어. 그럼 벌써 딱 보고 아이고 내가 여기다가 몇 점을 받아야지 기말에 뭐 해서 뭐 이렇게 하면 너무 피곤해. 아니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계획한 대로 이렇게 잘 안 흘러가면 막 되게 슬퍼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안쓰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렇게 가파른 사람이잖아. 가파른 사람. 그러면 위험을 되게 기피하는 사람이라 할게. 그래서 가파른 그런 사람은 여기요. 여기 선택할래? 여기 선택할래? 여기 선택할래? 여기 선택할래?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거기 책에 보시면
A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효용극대화가 아니지. 원점에서 저쪽 상방으로 갈수록 효용극대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 여기가 효용극대화가 되는 거야. 이걸 이제 다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좀 그러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U A라는 사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거기 보시면 여기는 PA고 여기 뭐 다른 점이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럼 이걸 다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균형되는 거에만 여기만 이제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여기를 좀 이렇게 부각시켜서 나타내는 거죠. 마찬가지야. 그래서 기업도 위험이 되게 높은 그런 Z기업이 있어. 그럼 이 경우는 되게 가파르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가파르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 따로 안 그리고 조그맣게 그릴게요. 여기다가 조그맣게 그리면 얘를 이쪽에 가져와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조그맣게 한번 그리게 되면 이 경우는 지금 가파른 형태가 되잖아. 이렇게 가파른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가파른 Z 이렇게요. 자, 이게 당연히 지금 이윤이 제로인 경우로 이제 기업을 놓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제 기업이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근로자들이 자기한테 맞는 근로자들이 성향을 찾아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근로자가 어떤 근로자가 가겠습니까?라고 하면요, 무차별 곡선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험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보시면 완만하게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오게 될 거야.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색깔로 할게요. 요점 할 때 여기를 선택할 때가 요런 데를 선택할 때보다 효용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은 이제 위험의 정도가 크고 대신 뭐야? 힘든 만큼 보상을 이제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지. 그렇게 되는 기업이 있을 때 그걸 선택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 책에 3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균형이 달성된 상태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져 있는 걸 한꺼번에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정리해서 그림을 거기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수평축이 상해에 당할 확률이고 임금 이렇게 있습니다. 헤도닉 임금 함수라는 게 뭐냐면 아니 위험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그 소비자의 여러 가지 수요 곡선 얘기할 때도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 극대화되는 점들을 쫙 연결해서 필요한 것만 나타내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냥 깔끔하게. 이게 이제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거기요. 기업에 이러한 기업이 있고 이러한 기업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카페테리아 비슷해요. 뷔페 식당 갔는데 뭐 중국 음식, 한식 뭐 이렇게 뭐 골고루 있잖아. 근데 뷔페 식당 가서 한정식은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다. 뭐 김밥, 김치 맛있지만 좀 거기는 좀 그렇잖아. 왠지 손해 보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게 하는데 뭐 이태리 음식 이런 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업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X라는 기업, Z라는 기업, Y는 그냥 뺄게요. 우선 이런 기업들이 우리는 이런 환경을 제시하고요. 대신 저 Z는 임금을 많이 주겠습니다. 뭐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그러면 이제 근로자들이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가지고요. 무차별 곡선을 여기다 그리는 거지. 이렇게 세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차별 곡선 해가지고 A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용 극대화되는 매칭되는 점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연두 색깔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의 정도, 상해 정도가 올라갈수록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되는구나. 우리가 봤던 그 얘기랑 부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 밑에 근로자의 선택 3번 나와 있는데 그냥 그대로야. 1번 위험을 가장 기피하는 근로자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X를 선택하고요. 위험을 덜 기피하는 근로자는 Z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헤도닉 임금 함수는 뭡니까? 하면 저 궤적을 연결한 거야. 점선을. 그래서 밑에 볼까요?
여기가 PA야. PA와 PB와 PC를 이렇게 연결한 뭐랑 뭐를 나타낸 겁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과 뭐 직업의 특성이죠. 직업의 특성. 그래서 이게 꼭 경작에서뿐만 아니라 뭔가 경영학에서도 어떤 거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 그런 거 할 때는 헤도닉이라는 요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임금과 직업의 특성 간의 관계를 요약한 거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특성을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1번 볼까요? 헤도닉 임금 함수는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이더라. 그래서 헤도닉 임금 함수는 임금 뭐 함수 곡선이라 쓸게요. 그래프는 요걸 잘 반영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상향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만약에 수평축이 위험이 아니라 수평축이 안전한 정도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평축이 뭐 S라고 할까? 안전한 정도, 안전성이라면, 자 그러면 이거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나쁜 게 아니잖아. 이게 이제 나쁜 거니까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했는데 수평축이 안전성이고 수직축이 임금이면 헤도닉 임금 곡선은 우하향 하는 걸로 될 거예요. 지금 약간 비제화가 있으니까 우상향이 된 거고, 끼울기 한번 보시면, 자 끼울기는 이제 첫 번째 우상향 하고요. 끼울기는 약간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작업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얼마나 상승하는가.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여기 A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돼 있다고 할게. 그래서 헤도닉 임금 곡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되면 위험이 올라갈 때 요만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는 것처럼 요만큼이 아니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만큼 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선 첫 번째 우상향 하는 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상향하는 기울기가 가팔라져. 그러면 위험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그만큼 임금에 대한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네요. 근데 그 점들은 다 지금 균형점이야. 효용과 등이운선이 만나는 접하는 균형점들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업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얼마나 상승해야 되는가, 뭐 그걸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할까요? 이거를 의미하게 되네요. 그리고 3번 보시면 PA에서 헤도닉 임금 함수의 기울기, 그거는 A라는 사람의 유보임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면 요 A라는 사람 무차별 곡선 다시 생각하면 무차별 곡선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나 처음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돼 라는 거 유보임금 그거 보시면 되겠어요. MRS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근로자의 이런 위험에 대한 태도, 그리고 기업의 등이운 곡선, 이윤 함수, 그걸 그래프로 이윤 곡선 나타내서 둘이 매칭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결론은 이렇게 그냥 간단한 결론으로 얻게 됐는데, 요거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343페이지는 약간 요거를 좀 응용하는 걸 조금 더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네.